네,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번 시간은요, 하반기 공채 엑스파일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겸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 하반기 공채에 대비한 취업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 준비 포인트와 함께 합격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공채 전략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면접 전략은 첫 번째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최고 경영층 면접이라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면접, 특히 최종 면접은 최고 경영층께서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 면접은 1차 실무진 면접으로 그 개별 PT 그리고 개별 역량 면접, 집단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인적성 검사를 치른 후에 다음 2차 임원 면접, 영어 구술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 연도부터 도입되는 그 3차 최고 경영층 면접이 추가되어서 멀고도 긴 전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꾸준한 그 마인드 컨트롤과 뚜렷한 목표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만 끝까지 그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3차 면접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길어요. 네. 이거 한 2차쯤에서 이제 막 힘들어 지쳐 있는데 3차까지 하고 나면 완전히 넉다운 될 것 같은데 네.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PT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개인 PT는 그 개인 PR로 이루어지는데요.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구두로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제가 담당한 학생의 경우에는 면접에 가기 전에 이 개인 PR, 그를 가장 고민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자가 그 운영하는 모든 SNS를 통해서 맺고 있는 300여 명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설문조사를 한 후에 그 의견을 취합해서 세 단어로 자신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접목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을 엄수하고 핵심 사항만 잘 정리해서 자신을 표현해야 될 텐데 그러자니 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들이 면접관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개인 그 PT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는 그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본인과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부합하는 이유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거나 입사 후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그 어떤 소재거리로 재치 있게 표현해내느냐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접 시에 그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혹은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긴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면접관과 자연스러운 그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얼굴은 또 웃는 얼굴로 발표하는 것이 인상 깊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토론 면접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대략 그 10명의 지원자가 한 조를 이루고 진행이 되는데요. 내가 경쟁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그 지원자가 아니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대기 시간 동안에도 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을 푸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토론 면접 시에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조가 분위기도 좋고 그 토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조 전체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개별 PT가 그 끝나게 되면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바로 토론 면접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이 PR 시간을 가질 때 미소와 고개 끄덕임 등으로 반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토론에 대한 준비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경청은 제가 진짜 잘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경청. 네. 아니, 사람 말을 잘 듣자니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막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자기 걸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네. 모든 면접이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짧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토론 주제에 대한 면접관이 그 각 찬성 반대에 대한 반박 질문을 각 팀에 부여하고 또 각자의 의견을 한 명씩 다 말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주장을 기억하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로 논지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토론 면접 주제는 시사 또는 그 회사에 관련된 상호 논쟁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 토대로 각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자의 태도를 통해서 적극성과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네. 뭐 100분 토론 막 이렇게 진행하나 봐요. 반대 의견, 찬성 의견 해가지고. 네. 자, 우리 사람 좋기로 소문난 우리 정봉구 기자는 어때요?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죠? 네, 저는 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자기 주장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토론 면접 주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주제가 사실 어디서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신 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을 평소에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회사 관련된 이슈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관련된 내용은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자신의 그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팁도 꼭 참고해 두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신문 좀 네. 많이 봐야 되는데 요즘은 네. 또 신문 구독을 잘 안 하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 버릇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신문도 좀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개별 역량 면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 개별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집단 토론 평가에서 파악된 지원자의 신뢰와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개인별 질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숙지하고 그리고 전공이나 외국어로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최근 시사나 이슈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문의 예는 전공 관련 질문과 그리고 개인 인적사항, 향후 계획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업계 현황,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 등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또한 집단 토론은 끝났지만 집단 토론 상에서 이어졌던 의견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집단 토론 시에 언급된 내용들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네. 자, 2단계를 통과하면 이제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 전략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임원 면접 전략은 두 번째 쏙쏙 키워 들어보시죠. 네, 학교별, 학과별 경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네. 그죠. 학교별, 학과별 경쟁이라고 하니까 더 네.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위기에 함몰될 수 있고 더 긴장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면접은 개별 영어 구술 테스트와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대한항공에서 특별히 중요시하는 영어 사용 능력과 개인 PR 능력 그리고 역량 면접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사전에 꾸준히 구두로 연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임원 면접은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네, 임원 면접은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 질문들이 주로 이루는데요. 네. 앞서 진행했던 실무 면접 그리고 인적성 검사, 외국어 면접 결과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들로 이루어지고 출제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해 묻거나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등을 묻습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학교별, 학과별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부여되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 시에 지식 활용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분된 상태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고 경영층 면접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임원 면접도 떨리는데 최고 네. 경영층 면접까지 치러야 되는 네. 이번 연도 전문용어로 이제 지원자들이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이어서 궁금한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전형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회사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 서로가 회사에 대한 입사 의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기회이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여겨집니다. 대한항공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한 명의 인재를 중간 관리자까지 양성하는 데 있어서 대략 5억 원을 소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신입 채용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마인드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한항공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네. 비행기 하면 사실 왜 이렇게 예쁜
젊은 승무원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예, 많은 그런데-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요? 아마. 네.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자, 우리 정봉구 기자는 어떻게 비행기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 뭐 출장도 많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네,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 하면? 일단 뭐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어릴 땐 재밌었거든요. 근데 네. 나이 들고 나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 막 흔들리고 이러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스튜어디스 얼굴을 보면 어. 마음의 안정을 찾곤 합니다. 역시 남자들이랑 똑같나 봐요. 아니, 이게, 네. 정봉구 기자는 이름만 보면은 이제 뭐 경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얼굴만 비행기- 보면 네. 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만 타실 것 같잖아요. 맞아요. 얼굴을 왠지.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네. 이름하고 언밸런스한 그런 분이 아닌가. 반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신비경 컨설턴트는 비행기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정말 타고 싶었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그 25살에 비행기를 1년에 8번 이상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일 때문에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예. 너무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8번 타서 기뻤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그냥 탄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비행기 탄 기분으로요. 네. 다음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꿈의 직장 대한항공은 어떤 사람들이 합격했을까요? 세 번째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해외 경험 플러스 외국어 실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이건 좀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대한항공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 직원들이 유난히 많고 그리고 회사 또한 해당 학교 출신들을 선호한다는 정보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대한항공 특성상 해외 근무가 많고 그만큼 외국어 사용 능력이 중시되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양한 대외 활동과 학창시절 동안에 쌓은 프로젝트 등 경험이 많은 지원자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하면서 경험의 개방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갖춰진 스펙적인 면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제대로 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3차 면접까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당락이 최종 결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류 통과 비율은 그만큼 높아졌는데요. 면접 절차를 잘 숙지해서 항공사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객관적인 합격 스펙도 궁금한데요. 네. 어느 정도 스펙을 좀 갖춰야 될까요? 네, 합격 스펙 살펴보면 그 합격자들의 학점이 50% 이상이 3.5에서 4.0 미만이고요. 네. 토익은 800점대가 가장 많지만요. 가장 무난한 점수가 900점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높은데요? 영어 비중이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일단 전 안 되고요. 네, 그 외 그 오픽이나 토스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서류만이 아니라 면접 시 지원자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면접을 평가할 시에도 지원자의 준비도와 성실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또한 그 다채로운 해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토익이나 기타 말하기 점수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합격 스펙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시 전공도 보나요? 간단하게 네, 질문 이런 주셨어요. 질문 참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 대한항공은 지원 분야별 학과를 공채 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집 그 대상 학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복수 또는 이중 전공자들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전공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하긴 대한항공 항공운항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해외 근무 기회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많을 겁니다. 네, 비행기 많겠죠. 회사고 그 해외 근무자는 그 양성 파견자와 주재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양성 파견 프로그램은 해외 지점 근무와 어학연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정의 그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입사 3년 차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술직의 경우에는 제작사인 보잉이나 에어버스로 파견되거나 해외 그 주재 정비사 등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요, 해외 네. 보내는 거에서 막 좋아했대요. 네. 근데 분쟁 지역에 보낸 거야. 그래서 다시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요. 또 그런 슬픈 사연도 있네요. 예. 자,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하반기 공시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원자가 명심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대한항공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방적 사고와 진취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 입사 후에도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신입사원들을 현장 경험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이라면 그만큼 그 열정, 패기,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특징을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회사에 이바지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지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대한항공 업계 상황을 알고 대비하는 지원자라면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하반기 공채 전략 짚어봤습니다. 스카우트의 신민경 컨설턴트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정봉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